제가 지인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금은 도대체 왜 하락하나요?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려서 그런가요? 라고 질문을 받아서, 자, 질문할 지윤이하고 성일이, 범준이도 꼭 잘 보길 바라겠습니다. 금은 도대체 왜 하락하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금이 하락했나요? 라고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은 작년부터 1200불에서부터 2000불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이 정도는 조정으로 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더 떨어진다면 이제 그 후에나 좀 하락 얘기를 해도 되겠죠, 지금. 그런데 뭐 제 친구들한테도 미안한 말이지만은 니들이 여기서 사니까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금이 이 정도의 조정과 하락 징후는 있었느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2000불에서 골드만은 금이 더 오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금이 무한정 오르게 되면은 달러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 조정을 만들어내곤 하죠. 하나는 금의 증거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건 홍익기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금의 증거금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요, 2012년도 고점 이때 있었습니다. 그때 증거금 인상하고 하락이 나왔었고요. 지금도 증거금 인상하고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홍익기 교수님은 진입장벽을 높여서 상승을 방지하는 거라 하는데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시죠. 월가와 CME를 좋게 보시는 순수한 생각이시고요.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증거금을 높이게 되면 무리한 투자자들 반대매매 당하게 해서 돈을 털어서 방향전환할 때 월가가 쓰는 스킬입니다. 자, 선물골에서 월가가 얼마나 끈끈한가를 작년에 보여줬죠. 인류 역사상 없던 마이너스 선물 제도를 만든 지 한 달 만에 월가가 마이너스로 원유를 내려칩니다. 그죠? 선물거래에서 CM이와 월가는 같은 한 통속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금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조정받을 수 없었던 단계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은 같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한 번에 지르지 마시고 떨어질 때마다 사모으는 방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단 하락이 여기가 끝이냐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물론 이렇게 많이 하락하진 않을 겁니다. 나중에 하락을 하더라도 얼마 전쯤 1800불이 끝이고 다시 오를 수도 있고요. 근데 모르죠. 또 개인이 계속 금으로 달려든다면 어느 기간 개인들을 올리더라도 개인들을 한번 죽이고 올리는 경우가 있다. 지금 질렀는데 아니, 지금 조금 샀는데 올라버리면 좀 아쉽겠지만은 조금 샀으면 그걸로 이득을 가져가시면 되고 조금은 더 떨어질 때마다 모으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증거금 올리기 월가의 선물놀이. 골드만이 2300불 간다고 하면서 보고서 내서 개인들 잔뜩 꼬시게 한 다음에 월가는 선물 토토를 하방으로 크게 치고 개인들 돈 다 뜯어 먹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개인들이 여기서 많이 샀느냐? 이때 월가에서 뉴스를 많이 내서 금이 더 오를 것처럼 선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뭐 개인들은 그 잘못이 없습니다. 금은 그래서 월가가 더 누를 수도 있습니다. 더 누르더라도 그냥 꾸준히 모아가시면 된다. 자, 이제 제 친구 범준이를 위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상승 이유는 이거 역시도 비트코인이 선물 상장에서 선물 놀이입니다. 제가 이 얘기 드렸죠. 비트코인 선물 상장된 이후에 하방도 함부로 치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선물이 아직 안 들어와 있지만은 미국에 계신 분들 하방 잘못 치다가 이런 데가 잡아먹힌다는 경고를 제가 눈이 드렸죠. 선물 상장 이후에 드린 말씀입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그들을 승부조작으로 상승으로 잡아먹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상승한 것이고, 그리고 테더 사건 알면은 비트코인 절대로 투자하지 못합니다. 이게 사기라는 증거가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확정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여러분이 흔히 듣는 해킹 소식 말고도 미국에서 진짜로 테더 사건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 토토파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개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상방으로 달려들면 그때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거 계속 선물놀이. 이러다가 비트코인은 아마 사라지겠죠. 예. 그래서 차라리 비트코인은 요걸 자 여기까지 설명인데 이 이유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좀 설명드리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선물 이전에도 거래소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조작을 어떻게 했냐면 테더라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했는데 테더 없는 돈이에요. 그냥 만들어낸 돈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가격을 지들 마음대로 막 올린 다음에 그때 막 2천만 3천만 원 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는 가격을 그냥 툭툭 올려버려 지들 마음대로. 그러면은 그리고 지들은 고가에 먼저 팔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가짜로 올린 돈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있어서 올린 게 아니라 가짜로 올린 돈이기 때문에 그 고점에서 내어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죠, 인출 지연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 가격을 견인하는 거래소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국가입니다. 예전에 고점에서의 그 역할을 우리나라 빗썸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빗썸에서 뭐라고 해요? 빗썸에서 해킹이 발생될 거라고 예언했었고 실제로 해킹이 발생했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는 여러분이 정 비트코인을 하고 싶다면 알트코인 하지 말고 비트코인에 선물을 하십시오. 선물은 적어도 해킹은 안 당하거든요. 여러분이 뭐 그날에는 안 들어갔지만 굳이, 그러니까 제가 절대로 전 비트코인은 나중에 사라질 품목이라고 보는, 여기에도 월가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는데 비트코인에 골드만삭스가 했던 발언들은, 모건 스탠리인가 발언을 보면은 정확히 걔네들이 또 반대로 이렇게 몰아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월가인데 그죠. 여러분 달러 세력이, 여러분 비트코인이 정말로 달러를 대체할 통화라면 그걸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요. 여기는 월가와 유대계, 예전에 폰지 사기가 있는 유대계에 관련된 정황이 있고, 예전에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그 얘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원유 왜 개작살 났냐고요? 월가의 선물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금이 왜 조정받았냐고요? 월가의 선물놀이 때문에 그렇고, 비트코인 왜 상승했냐면요, 월가의 선물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이 왜 끝도 없이 상승하냐? 이것도 월가의 선물놀이 때문에. 제가 증거를 계속 보여드렸죠. 작년에 코스피 선물 외국인이 계속 상방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월가의 선물놀이고, 주식도 나중에 월가가 선물을 하방으로 잡게 되고 개인이 상방으로 달려들게 되면 주식도 선물 때문에 개인의 포지션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일들이 나중에 분명히 있어서 주식시장도, 나스닥도 이제 큰 곤란을 당할 때가 오겠죠. 여러분에게 이 부탁만은 하고 싶습니다. 간곡한 부탁인데, 가상화폐 비트코인 하지 마십시오. 제 친구 되게 친한 친구인데 범준이에게도 비트코인 하지 말아라. 우리가 월가를 이길 수가 없다. 실체가 있는 원자재 시장에서도 이런데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이요, 오죽하겠습니다. 알트코인이요. 예전에 MBC에서 여러분 MBC 코인을 기자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뚝딱뚝딱 MBC 코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알트코인 뭐 예를 들어 뭐라고 칩시다. 뭐라고 쳐요. 그 코인 만든 애들은 억 단위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억 단위만 여기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지들 먹고 튀고, 상장 폐지되는 알트코인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지윤이하고 성일이는 범준이를 좀 말려야 된다,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비트코인의 상승은 있을 수도 있어요. 선물 노래하니까 더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승은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상입니다.